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수의사 정원장 안수의사 이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 원장님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것 같습니다만 원장님의 이 본캐릭터인지 아니면 백수 오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좋은 거죠 뭐. 네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보호자님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신 내용이에요. 사실 저도 보호자일 때 네. 제일 궁금했던 내용이고요. 바로 마취에 대한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보호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기도 하지만 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원장님, 마취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움직이기 못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스케일링 때 사람하고 다르게 네. 네, 마취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마취 전에 검사를 왜 해야 되는가? 네. 그거 꼭 해야 되나요? 마취 전 검사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우선 그 전에 마취 자체를 많이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마취를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는지 여쭤봤더니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마취를 했는데 못 깨어난 경우를 들었거나 경험했던 그렇죠. 적이 예.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마취 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마취 전 검사란 마취하는 아이가 마취에 잘 견딜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체크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마취 전에 검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약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하지 않은 마취를 잘 버텨낼 수 있는 몸 상태인지 네. 이제 체크를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데 사람도 똑같죠? 네, 그죠? 완벽하게 안전한 마취는 없지만 그렇죠. 그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검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검사들의 종류가 또 있잖아요. 한 네. 가지만 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 종류들을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검사는 혈액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가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복부 장기인 간, 신장 기능, 기타 혈당 등을 체크를 하고요. 빈혈이나 탈수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감염 염증 수치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과 폐가 괜찮은지 심장.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검사들 통과가 안 되면 마취를 할 수?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인데 네.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 네네.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수치가 좀 높거나 하더라도 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하면서 마취를 할 수도 있고요. 해야 되는 경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성화 수술이나 스케일링 같이 예, 예. 급하지 않은 경우는 몸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을 시킨 다음에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취에도 제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참 종류가 많아요. 그죠? 네. 마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마취는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가 있는데요. 주사와 호흡? 네, 말 그대로 주사 마취는 마취 약물을 근육이나 혈관으로 주사를 해서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호흡 마취는 마취 가스를 산소와 함께 흡입하게 해서 마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람 의사들도 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럴 때 보면 네.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체크하는 게 나와요. 네. 혹시 동물들도 우리 수의사분들이 마취를 했을 때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네. 마취 모니터라고 해서 모니터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네. 그게 뭐냐면 그 마취된 아이의 심장 박동이랑 혈압 그리고 호흡 그리고 체온 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취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 보호자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이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마취를 깨는 과정도 보호자님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네. 마취를 깨는 과정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마취가 깨는 과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수술 등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하는 수술이나 시술이 끝난 이후에
서서히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먼저 점점 의식이 돌아오면서 추위를 느낄 수 있거든요. 따뜻하게 해주고 담요를 덮어주거나 드라이기에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면서 가열을 체온을 해주고, 잘 네. 유지하도록 해주고요. 네. 그리고 점점 의식이 들면서 이제 강아지들이 자기 몸을 가누려고 할 텐데요. 얌전히 잘 깨는 아이들도 있고요. 간혹 의식이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몸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고 다칠 할 수도 수 있기 있어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입원실 안에 좀 두툼한 담요를 깔아서 부딪히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완화시켜 주거나 조금 몸부림이 심한 아이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안고서 어느 정도 충분히 깰 때까지 안아서 깨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취가 깼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취 후에 주의사항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람도 요거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네, 동물들도 우리 반려동물들도 마취 후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취 이후에 물론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입원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하지만 뭐 건강할 때 하는 중성화 수술이나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당일 퇴원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당일 퇴원하는 경우라면 병원에서 안내해 준 시간까지 네. 금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전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구토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내해 준 그 시간까지 금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늦게 깨는 아이들은 집에 가서도 약간 기운 없거나 비틀거릴 수도 있으니 몇 시간 정도는 옆에서 잘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물론 입원을 하는 경우라면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겠죠. 마취 전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또 의료진을 믿으신다면 또 그 수술을 통해서 아이가 쾌유가 될 수 있다면 네. 훨씬 삶의 질을 높이고 기대 수명도 또 더 늘릴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네,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트?